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안국역 2번 출구 가까이 조성이 되어 있는 바로 이 건물 6구터와 관련되어서 200여 년의 역사가 압축된 능성위 궁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능성위라고 하는 분의 궁궐터가 되겠는데요. 이 궁궐 밖에 있는 소위 별궁 중에 하나로서 꼽힐 수 있는 것이 지금 별표를 한 부분이 이 헌법재판소 별관 가까이에 있는 바로 이 유구터가 되겠는데요. 이 18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6개 동의 건물 터가 이곳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곳에 켜켜이 쌓여있던 시대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압축되어 있는 이 땅의 의미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현재는 바로 이 유구터에 지붕을 씌운 상태로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 곳이 바로 능성구씨가 왕실의 사위가 되면서 내렸었던 능성위 궁터로 추정되고 있는 이 건물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안국동에 해당되는 지역에 바로 이 능성위궁터가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영조 임금님에게는 7분의 옹주님이 계셨습니다. 화순, 화평, 화협, 화완, 화유, 화령, 화길 등 바로 이 7옹주가 계셨는데요. 특별히 이 왕자나 대군의 집과 다르게 공주나 옹주의 집은 결국 사가로 귀속되는 것이라서 크고 사치스럽게 마련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전통으로 해왔었고요. 그래서 초가 30칸 규모였었던 국초의 궁가의 규모를 기준으로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조님께서는 계동과 사동, 대사동, 향교동 등 일대에 이 옹주의 집들을 마련해 줬었고요. 그 중에서도 막내 옹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화길 옹주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화길 옹주의 집터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국동 일대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왕자와 공주의 궁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별궁터들이 주로 이 경복궁 일대라든지 아니면 이 동궐에 해당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 포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그래서 사대문 안에 도성 내에 이렇게 곳곳에 별궁들이 이렇게 주변에 포진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영조의 막내딸이었던 화길공주와 능성위 부부가 살던 집터가 바로 이 능성위 궁터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곳이 지금 안국동에 위치되어 있는 바로 이 궁터 유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안국방에 지금 요 위치에 바로 이 능성위 궁이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능성위라고 하는 분은 능성구씨로서 이 영조가 환갑이 되던 해에 얻은 12번째 딸이 바로 이 화길옹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 사랑이 돈독해서 영조가 직접 사윗감을 고른 후에 12살 화길옹주를 동갑인 이 구민화와 결혼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능성구씨다 보니까 능성위라고 이렇게 붙여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 화길옹주가 능성이와 함께 살면서 일남 이녀를 낳았지만 19살이 되던 1772년에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인 능성이는 그보다 좀 더 오래 사셔서 47살 때에 사망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능성위궁은 1765년 영조가 시집가는 화길옹주를 위해서 지어진 집이 되겠고요. 이 외에도 경기도 남양주에 또 하나의 궁집을 지어줬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당시에 궁집의 평면도를 오른편에서 확인해 봄으로써 당시에 이 별궁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소위 집에 위치했었는지를 이 평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당시에 능성위 궁의 위치를 표시해 놓고 있는 지도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능성위 궁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1882년에 소위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민영익이었죠. 소위 명성황후 민씨의 조카였었던 민영익 집이 파괴가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신식군대인 별기군의 실질적인 책임자였었던 이 민영익은 이 자리에 그 외교 통상 업무를 총괄하는 외아문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고요. 당시에 이 사진을 통해서 이 안국방 일대의 북촌으로 가는 길가의 모습들이 이렇게 기와집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성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 조미수호 통상 사절단으로 전권 대신으로 갔었던 민영익에 바로 이 사진을 통해서 이 당시에 대단한 위세를 보였었고, 그 사람의 집 자리가 바로 이 위성궁 터를 이어서 민영익이 이 터에서 살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랬던 그 건물 터가 이제 나중에 1908년에 오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 여학교가 이곳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당시 한성고등여학교가 되겠고요. 1910년에는 2층 목조 건물을 세워서 결국 외아문이 있었던 자리로 이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외아문이 있었던 자리가 일찍이 이 능성위 궁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경운궁으로 이전을 했다가 오늘날의 제동헌법재판소 자리로 교사를 신축하면서 1922년에 이전을 해오게 되었었던 것이고요. 1945년에 정동으로 이전을 해서 경성제일공립여자고등학교, 소위 경기여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교는 여러 차례 학교 이름을 바꿔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그 다음에 경기공립고등여학교, 경기여자중학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왔었던 당시 안국동의 경성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위치를 이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당시의 교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이 백송이 있었던 곳에 당시에 기숙사가 마련이 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이 백송을 통해서 바로 이 현재의 그 제동 헌법재판소 자리에 이 학교가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백송을 배경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자리에 일찍이 경기여고가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자리는 일찍이 홍영식의 집터, 박교수의 집터, 이상재의 집터였을 뿐만 아니라 재중원 터로서도 역할을 했었고, 나중에는 창동여고터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9년에 광해현의 터 자리에 창덕여자중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1941년도에 경성 제3공립고등여학교가 개교가 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신당동에 위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 1949년도에 바로 이 제동, 지금의 헌법재판소 자리로 이전을 해오면서 창덕여자중학교로 변경되었고 1950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51년도에 학교의 이름이 고등학교와 중학교로 개편이 되게 되었고 1973년도에는 이 창덕여자중학교는 정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9년 2월에 방이동으로 교사를 이전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는 헌법재판소가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당동에 있었을 당시의 학교에서의 수업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학교가 지금의 헌법재판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교사가 쭉 유지돼 오다가 결국 이 학교가 옮겨가고 난 80년대에 와서 이 자리에 오늘날의 헌법재판소가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그 시절의 이러한 흔적들을 담고 있는 6채의 유구들을 통해서 옛집의 모습을 재구성해서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옛집을 복원 전시하는 이러한 공간이 현재 유지됨으로써 비록 건물은 없어졌지만 그 흔적을 통해서 200여 년 동안
결국 이 공간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변천 과정, 그 출발점은 능성위궁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오늘날의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의 켜켜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역사가 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압축된 능성위궁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안국동에 있는 능성위궁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